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하는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이 세월호에 밀려 사상 유례 없는 조용한 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날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뉜 교육감 후보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교육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6.4 교육감 선거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의 한재갑 교육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육계가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나눠서 경쟁을 아주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여야 경쟁과 비유될 정도로 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육계가 이런 이념 싸움의 장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교육 문제를 갖고 이념적인 갈등이 빚어진 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네. 다만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교조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문제가 이념적인 갈등 양상, 때로는 대립 양상으로 좀 빚어졌고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이후에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감 주민 직선제라는 선거 제도의 틀 속에서 교육 문제를 놓고 또 교육 정책을 놓고 진보와 보수로 갈려서 이념적인 대립이 좀 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요. 보수와 진보, 이 두 진영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책적인 차이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어떤 학생의 교육 복지와 관련된 문제, 네. 또 이제 자사고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목고 문제라든가 이게 학교 선택권 문제거든요. 네.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느냐, 또 학교가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교 평준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그래서 이념적으로 딱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6.4 교육감 선거의 판세가 궁금해지는데요. 각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수 후보들이 상당히 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후보 단일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10년도 상황에 비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단일화가 추진된 곳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아직도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자구도가 아니라 이번에도 여전히 단일화에 좀 실패를 하게 돼서 다자간의 대결의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지역 교육감 선거를 보면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를 내세웠고요. 그렇죠.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지금 3명이 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에 진보 진영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로 단일화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4월 28일 날 전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윤덕홍 후보가 또 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보 진영도 단일화가 깨지는 상황이고요. 또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단일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현 문용민 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승덕 변호사, 이상면 교수,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많은 후보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상당히 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 보수 진영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이현청 전 상명대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아픔 속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중책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장으로 돌아와서 단 한 명 학생이라도 참다운 인재로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고민과 함께 또 후보자의 난립은 서울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교육감을 뽑고 또 많은 교육감의 자질을 검토하는데 또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고민 끝에 저는 이번에 용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서서히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고승덕 변호사는 레이스 완주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수 진영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좀 추진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현 문용민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 본인이 보수인 것은 맞지만 교육 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교육 정책 내지는 교육 비전을 갖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진영의 그 고승덕 후보가 참여해서 문용민 교육감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진보 진영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진보 진영을 예를 들면은 사실 지금 현직인 문용민 후보는 좀 그 보수 진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막판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지난 3월 중순에 이제 그 조희연 후보로 그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 후보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월 28일 날 그 교육부총리를 지낸 그 윤덕홍 후보가 후보를 등록하면서 지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문용민 교육감이나 고승덕 변호사, 즉 보수 진영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조희연 후보는 어쨌든 간에 단일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덕홍 후보가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윤덕홍 후보 쪽에서는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이기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본인이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정말 마지막에 단일화를 이룰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본 후보 등록이 15일하고 16일 아닙니까? 네.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판세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기도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상곤 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탈락을 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그렇지만 보수 진영은 후보가 좀 난립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상곤 교육감이 그 무상급식 문제를 화두로 던져서 교육감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도지사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고 도지사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무주공산이 됐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 속에서 보수 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난립이 돼 있고요. 또 진보 진영은 경기도 지역을 좀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거물을 좀 내세우자 네. 해서 내세운 것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으로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이뤘고요. 네. 보수 진영은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망이 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권진수 후보라든가 박용호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또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일화에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상당히 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수 지역도 단일화 목소리가 좀 거세질 것 같은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진보 진영 쪽에서 단일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당선이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단일화와 관련된 압력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각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와 관련된 경선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며칠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앞으로의 그 전망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서울 경기 지역 외에 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 어떤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굳이 교육 문제를 이념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2010년 선거 같은 경우에 진보 진영에서 당선된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그다음에 그 호남 지역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진보 진영에서 6개 지역에서 당선을 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또 최대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육감이 어떤 분이 나올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영남권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후보가 난립하면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지난 2010년 선거 같은 경우에 현 교육감 당선됐지만 불과 1% 내외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호남 지역에서 과연 진보 진영이 다 당선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이런 선거인데, 사실 유권자들이 관심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좀 묻혀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선거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감 선거 자체가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 많이 좀 묻혀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교육 문제에 직결돼 있고요. 또 뭐 학교를 없앨 수 있다든가 막대한 그 재정, 그다음에 교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뜯어보고, 특히 세월호 문제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내세우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유권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6.4 지방선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선거죠. 교육감 선거도 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는 좀 정책 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재갑 교육전문 기자와 함께 6.4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